지금 오늘 이곳 그 저기 위험한 초대 촬영 현장에 실제로 그 스포츠 토토 불법 배팅 사이트에 배팅을 해보고 어떤 매뉴얼들이 있고 얼마까지 배팅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잠깐 짚어보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물어볼게요. 저쪽에 지금 뭐 극구 저희는 여자를 모시려고 했으나 극구 그건 안 된다. 필름 자체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카메라 뒤편을 보셨는데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디오 픽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포츠 토토 불법 배팅 사이트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통해서? 평균적으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알게 되는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 프로야구를 좋아한다면? 그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는데 도박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소개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뉴스에 보면 뭐 가입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가입돼요? 가입 같은 경우가 애당초에 사이트를 로그인 자체를 할 수도 없고요. 사이트 주소만 치고 들어가도 절대 그런 사이트라고 의심을 못할 정도로 아예 180도 다른 분위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칠 수 있는 창이 하나만 뜹니다. 보통 아이디 쓰는 자리랑 패스워드 쓰는 자리 두 개가 뜨잖아요. 한 자리만 뜨는데 거기에 추천인 아이디라든가 그 추천 암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해야 다른 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송금을 하게 되잖아요. 예. 얼마까지 어떻게 송금을 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는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하루에 미니멈 배팅이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고요. 야, 그 몇천 원 단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맥시멈 배팅 금액은 상관이 없으나 그 한 배팅에 가져올 수 있는 금액, 즉 내가 당첨이 돼갖고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배당이? 예.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에 배팅을 했을 때 그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밖에 안 되는 배당인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배팅해서 400만 원을 가져오나 뭐 2,000배가 넘는 금액을 3,000원 미니멈 배팅만 해서 400만 원을 가져오나 똑같이 400만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뭐 다른 종목은 뭐 조금 예외를 하고 야구의 경우는 지금 사실 박현준, 김성희 선수가 연루가 되고 문제가 된 게 이제 볼넷이거든요. 그런 정말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볼넷. 그건 배당률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투수가 일단 조작을 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회 초 야구가 시작되자마자 초구를 투수가 던졌는데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저거는 야구를 했고 또 투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초고 바뀌면 특히 초고 볼은 근데 또 그게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투수는 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타자가 그냥 헛스윙을 해버리면 그래서 도박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되는데 투수를 포섭한 브로커가 있지만 또 타자를 포섭한 브로커가 있고 이게 이런 쓰레기 같은 무슨 공이든 간에 타자에 휘두르면 스트라이크 걸리는 거니까. 아니 그럼 송금할 때는 본인 통장에서 직접 송금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근데 나중에 통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와요, 이기면? 이기면은 그러니까 제가 통장에 송금을 하고 이겼다고 해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충전을 신청하는 그 란이 있고 환전을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별풍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금을 하고 충전 신청을 하면 사이버 머니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돈으로 네.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사이버 머니로 들어오면 그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가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정말 극구 얼굴 공개를 거부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 뭐 하셨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예전에 지금 예전 두 개로 나눈다면 예전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은 그냥 딱히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네. 예전에는 그런 좀 스포츠 쪽에 관련된 일을 했었죠. 선수 출신? 아 그것까진 노코멘트입니다. 선수 출신. 이건데. 선수 출신이네요. 네, 선수 출신이니까 네. 노코멘트지. 재밌나고 어떻게 하시려고 또 연구 지금 되셨잖아요 지금. 아닌가? 영구 은퇴를 했겠죠. 자체되면 자체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은퇴 선수들도 연구돼 있고. 자 그러면 볼넷은 있고 지금 또 새로운 건 그냥 단순하게 1회초 플레이볼 한 다음에 스트라이크냐 보이냐에도 도박을 네. 합니다. 네. 종류가 그것도 엄청나게 그러면 많던데. 그리고 종류 몇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따졌을 때 야구에 대한 종목만 따지면 일단 10가지 정도는 넘어요. 근데 그 10가지 정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서 사이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찾아서. 진짜 이건 야 근데 그게 역시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죠 지금 몇 번 여러 번 해보셨죠? 아 여러 번보다는 알게 된 지 기간은 좀 됐는데요. 여러 번 하시면서 송금할 때 그 상대방 계좌번호가 항상 똑같았어요?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정말 특별한 그게 게 계속 바뀌어요 상대방의? 인터넷 IP 주소도 매번 바뀌고요. 계좌번호는 일단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 정말 늦어도 한 달에는 항상 바뀝니다. 은행별로 바뀝니다. 은행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땄어요? 딴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죠.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포츠로 도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뭐 카드 도박이라든가 뭐 화투로 하는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승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나름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본래 선두타자 초구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또 뭐 기억나는 그리고 다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있고요. 네, 승무패가 있고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넥센이라는 구단보단 롯데라는 구단이 전력이 더 좋았잖아요. 그러면 넥센이라는 구단한테 1.5점 핸디캡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에도 그런 거 있어. 유럽 축구 경기에도 예. 있어. 그런 건가 보네. 네. 가족에서 몇 점 깔아준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가 넥센을 5대4로 이겼다. 그럼 그 핸디캡란에서는 넥센이 이긴 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9회 끝날 때까지 양팀 선발 투수들 투수 통계를 내봐서 에이스급들이 나온다. 그럼 그날 따라 배당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랑 넥센이랑 하는데 양팀 둘 다 앞에서 끝날 때까지 10점이 난다 안 난다. 양팀 점수 합계가. 예. 그리고 그런 거를 4회 때까지 하는 게임도 있고요. 4회 끝날 때 점수가 양팀 앞에서 홀이냐 짝이냐부터 시작해서 홀짝이요? 예 누가 이기고 있냐. 홀짝 이거는 조작하기 힘들겠다. 아닌가? 정말 도박이죠 그럼. 그렇다면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보안이 선수 출신이고 그 보안이 이 프로야구 선수들하고도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동료, 선후배,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즐겨 하는 배팅 사이트에 배팅을 할 그 경기에 친구로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뭐 농담으로라든지 아니면 진담으로라든지 제안해본 적 있어요? 이야기를 해본 적 물론 있습니다. 현역 선수들한테 예 친한 친구들끼리는요. 일단 타자들 친구들한테는 그런 조작 자체가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불가능해요. 타자들. 팀의 1번 타자를 치지 않는 이상. 그러나 투수를 하는 선수들은 투수가 무조건 5선발까지 정해져 있다고 그 5선발 갖고만 한 시즌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상 선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한 명씩 2군 선수도 올라와서 선발을 던질 때가 있고 그런 경기를 노려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초구만 볼만 던져줘라. 근데 그때 얘기는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크게 불법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렇다고 또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한 부분도 없고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걸 지금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좀 장난. 생각하신 거죠? 예.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라고요. 문제가 지금 우리가 거대하게 승부조작 경기적으로 포장하고 예. 막 빠밤 하는 게 장난. 현역 선수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 그러면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선수 출신이니까 지금 현재 박현준, 김성현 선수 둘이 걸렸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른 선수들도 다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격적인 건 선수들이 그런 스포츠 토토 불법 배팅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런 배팅 사이트에 친구 선후배들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는 거를 그 당사자들이 알고 선수들이 알고 있어서 자기 하는 플레이가 돈을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요? 네. 야,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야. 거창하게 구로포가 끼고 조직 능력과 동원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연할 수 있다는 거는 만연돼 있을 수 있죠. 이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고 크게 봤다가 아 이렇게 소소하게 선수를 깊숙이 뿌리 내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아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 오늘 모시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더군다나 선수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게임 플레이로 누군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불법적으로 승자 패자가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설 사이트나 합법적인 사이트 전부 다 그 프로 스포츠에 그러니까 KBO라든가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은 가입조차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친구들 이름으로 가입을 한다던가 가족들 이름으로 가입을 한다던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선수들은 진짜 아 잠깐만. KBO에 등록이 됐던 선수의 그 실명을 그 사이트에 송금자나 가입자 이름을 쓰면 그거는 블락킹이 된다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닌데 일단 합법적인 사이트는 무조건 그게 그렇게 돼 있고요. 스포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스포츠 토토는 불법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법도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정말 합법적인 것처럼 따라하려고. 나라라고 올해 같은 경우 2012년 KBO에 등록된 선수 명단에 있으면 플레이를 할 수 없다. 게임 플레이를. 합법적인 사이트. 네. 사이트. 그럼 못하게 돼 있어요. 언제 처음 했어요? 굉장히 알게 된 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말 처음 배팅한 걸 두 말씀드려요. 가지 둘다 합니다.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 처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것과 언제 돈을 처음 성금해서 배팅을 하게 된. 알게 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이 불법 배팅. 예, 5년? 예.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배팅을 처음 해본 건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 전에는 아예 그 사이트를 접속조차 안 해봤습니다. 이름 얘기만 듣고 친구들이 하는 것만 들었지. 자 그러면 그 뭐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 고맙고 오늘 새로운 사실들이고 사실 이게 그 어떤 방송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로도 그러면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 많은 사설 사이트를 다 우리나라 검찰들이 잡아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에요. 이겼는데 돈 못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지어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네. 먹튀도 당해봤습니다, 사이트한테. 이전에 돈 못 받는 경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정배데이라 그래서 프로야구가 4경기가 열리잖아요. 4경기가. 근데 만약에 누구나 예상할 법한 팀들이 다 이겼어요. 그날. 다 이겼는데 그걸 정배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길 법한 팀들이 이겼으니까. 그런 날은 그 사설 사이트 이제 주인들은 막았어요. 쓰나미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돈을 견제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사이트 아예 폐쇄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선배대회는 폐쇄되고. 네. 야, 이건 진짜 너무 리얼한.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다. 근데 지금 오늘에야말로 우리 위험한 초대가 정말 위험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그 소위 정말 선수 출신의 불법 배팅 사이트를 잘 알고 있고 현역 선수들과도 친분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고 그 입에 의하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 더더욱 지금 충격적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거 뭐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 현역에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역 사람들보다 제 친구들이 현역이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꼭 자기가 뭐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어서보다 또 운동했던 친구들이 순진해요. 그래서 그냥 사석에서 야구 잘하고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자기 곁으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붙는 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잘 조절을 해야지. 붙는다고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그런 불법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사생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좀 경계도 많이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 분의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인 게 지금 사실 유명하고 소위 야구 잘하고 있고 1군에서 뛸만한 선수들은 주위에서 술 사준다, 밥 사준다, 뭐 자리에 불러 이런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저런 쑥 들어오는 부탁은 그 정 때문에 거절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루가 된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변화되는 그 불법 스포츠소도 불법 배팅 사이트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신종 기법이라든지 돌아가는 동정이 있으면 저희 위험한 초대에 좀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를 좀 해주시죠. 뭐 저기 딴 뜻은 아니에요. 네, 그냥 정말 알겠고 정말 그런 거 주의고 환기를 좀 시키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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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또 선수협 소식 뉴스에도 그 보도가 됐지만 뭐 야구계에서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야구계 야구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자 화합의 일이 있었죠. 선수협과 일부회가 뭐 상호 협력 확대 및 업무 제휴 합의를 발표했고요. 네. 그래서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이랑 일부회 국경백 총장이 함께 이 내용을 발표하고 또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박지호 회장까지 화사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팬들은 그냥 뭐 좋은 일이네 정도로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동안 현역 선수들과 은퇴 선수들이 파악이 잘 안 됐었어요. 사실 뭐 형님 노릇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12년 전 2000년도에 선수협 그 태동 사건 태동시 원로 선배들이 선수협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친구단의 멘트를 날려서 지금 부산증인이기도 한데 좀 불편한 감정에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야구의 현안을 해결하고 형님과 아우가 이제 손잡게 된 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역할을 또 나름 했기에 뿌듯하고 기쁩니다. 1구회라는 그 은퇴 선수들의 모임 원로 또는 전 선수들 모임은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야구 역사의 그 산실이에요. 뭐 지금 회장님으로는 그 이재환 회장인데 예전에 뭐 LG에도 계셨고 백인천 감독
경동고등학교 동기로 전설적인 투수셨죠. 네. 네. 그랬고 부회장님으로는 그 김성근 감독님 그리고 김민식 감독님, 허구현 씨가 현재 세 분이 부회장으로 계시고 뭐 이사회 이사진으로는 뭐 전 오비오스 감독이셨던 뭐 윤동근 감독 또 뭐 지금 심판위원장 하시는 조정규 심판위원장 뭐 많은 훌륭하신 선배들이 지금 이사회로 계십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야구계의 현안들 이런 뭐 불미스러운 일, 축하할 일들을 머리를 맞대서 후배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해 보는 거 제가 감히 후배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지금 선수협회 차원에서 하던 일들을 형님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지금 그 선수협회 퍼블리시티코 초상권의 그 불미스러운 개인 착복된 비리 사건을 이제 공론화하고 룰 만들어서 은퇴 선수, 현역 선수가 하나가 돼서 아주 투명하게 협상할 수 있고 단체 단일화해서 굉장히 그 이익도 증대를 기대를 해보고 빠른 시일 안에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숙제고 이제 그 나아가서는 야구의 전반적으로 이제 야구인들을 야구인들이 그 추구하는 걸 도모할 수 있고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아마추어 야구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대 KBO 대 구단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현역 선수협회보다는 은퇴 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가 더 릴렉스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협력 관계가 왜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왜 참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데 그 팬들은 전설적인 선수들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지만 사실 그 속 내면은 굉장히 창피하고 굉장히 단순 뇌세포들을 가진 소위 무식한 운동선수들이 대다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단순 뇌세포. 예. 그렇고 경기님한테는 침 뱉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예, 그렇고 그 선후배 간의 맹목적인 위계질서에서 프로가 생김으로써 자기부터 챙기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의 그런 우여곡절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주전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그 경쟁의식이 예전에 그 끈끈한 선후배 관계도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늦었지만 창피하지만 이제라도 손을 잡았으니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팬들한테 떳떳하고 30년, 100년 후배들한테 역사적인 일들을 좀 남기고 물러나고 싶은 게 이제 야구인들의 목표죠. 네. 박 기자가 봤을 때는 이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선수들의 선수협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초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구회와 선수협이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 단일화됐다는 거. 그리고 KBO에서도 한 시즌이 끝나면 시상식을 진행을 하지만 일부에서도 이런 대상을 진행하잖아요. 양쪽을 추려서 보면은 물론 KBO에서 주는 상도 매우 가치가 있고 높은 상이지만 일부에서 상을 받는 것은 선수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큰 일부회가 선수협과 같은 행보를 한다는 것은 선수협에도 더 큰 무게를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선수협이 지금까지 뭐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사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권익 보호를 떠나서 그냥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냥 다 소속되어 있는 그냥 모임 그 정도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선수협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박재홍 회장 12월에 돼가지고 4개월 만에 역사적인 일을 해낸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엔 뭐 일단 본인이 한 일을 떠나가지고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이미지 쇄신한 것 같아요. 아니 저 또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박 회장이에요. 네, 한 살 후배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리더십 있더라고요. 원래 박지용 회장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박지용 선수로 놓고 봤을 때 일반 팬들한테 이미지가 참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왜요? 어떤 의미? 빵 사건 있잖아요. 빵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 빵 사건은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대. 자기가 팬들한테 그 빵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팬들은 다 그 빵 사건으로 총사건이라고 하고. 근데 보통 일단 박지용 선수가 빵 사건 연루자가 누군데? 빵지용, 빵해요, 빵종법 이 세 명인가? 모르겠어. 그리고 확률적으로 33.3%인데 그 중에 가장 33.4는 누구야? 아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아니, 누구냐고요? 모르죠. 아니 말을 자기가 꺼내놓고 모른다 그러면 아 어떡해요? 저도 찾아봤다니까 왜 빵지용이 뭐지? 이랬더니 막뭐 사건 경우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박지용 회장의 일단 박지용 선수 자체 이미지가 예전부터 유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인 때부터 워낙 특출났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밟았네 안 밟았네 사건, 그리고 옷에 공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치기 위해서 나는 데드볼 맞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팀 플레이 입장에서 보자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멋있네 또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는 느낌이 아, 볼 수도 그럴 있고 그런 선수인데 딱 4개월 만에 제 생각에는 SK에서 올 시즌 홈런 30개 친 것보다 그냥 이게 훨씬 박지훈 선수의 이미지를 확 바꿔. 아무튼 칭찬해주고 싶은 예.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수협 자체가 사실 선수들의 단체긴 하지만 일부의 KBO와 싸우기 위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 서로 화합을 하고 프로야구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선수들의 권리를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 일부회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KBO와 또 어떤 그렇죠. 좋은 액션을 포지션을 취해서, 예. 서로 어떤 관계를 지금 독단적으로 대립관계 구도였던 그 선수협과 KBO가 1구회와 손을 잡음으로써 향후 대-KBO 대구단하고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1구회 선수협 더욱더 발전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아마야구 돌보시고 프로야구의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선수들 도와주십시오. 스타 선수들 많이 더 반성하시고 많이 더 내놓으십시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선배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수협 뉴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만 알고 있는 소식. 저희 위험한 초대에서 또 손민환 전 선수협 회장이 선수협 공금을 차용을 하고 9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걸 저희 위험한 초대에서 그 몇 번 거론을 했더니 우리 손 회장이 들어왔는지 치사했는지 돈을 갚았어. 방당한 뉴스. 네. 왜 남의 돈 갚는데 우리가 좋아해? 나 죽었다는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 그 성구회 송진우, 양준혁, 전준호 선수가 그 소위 자기네들의 명예를 위해서 만든 그 단체 그 회에서 선수협 돈을 빌려가서 막 행사하고 뭐 기자들 밥 먹이고 막 기자회견하고 한 거 있어요. 호텔에 들려서 그때 돈 빌려간 거는 아직도 안 갚은 걸로. 모임 성격은 어떤 거고? 프로야구 다른 뭐 선수협에도 있고 다른 모임도 있는데. 그 성구의 성격이요. 그냥 의미를 확대시키려고 했으나 제가 봤을 땐 그냥 단순 친목 모임. 뭐죠? 기준이 300승인가, 뭐 250승인가,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협도 빌려간 거고 나중엔 몰랐다고 했는데 빌려가놓고 갚지를 않고 있어. 왜냐면 권시영이 그 통장을 갖고 있대. 근데 권시영이 갖고 있는 그 통장이 검찰에 압류가 돼서 돈을 못 갚는다라는 게 현재 그 세 명의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근데 그 뒤로 내가 그 부분은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많이 안 들여다봤어. 그냥 갚겠지. 근데 왜 마지못해서 갚냐 이거야. 소민환처럼 빨리 갚어. 선수협 뉴스 세 번째는요. 그 오랜만에 또 열리게 되는 그 권시영 씨의 재판 소식입니다.
권시영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지금 많은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프로야구 승부조작, 경기조작,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실체가 지금 밝혀지는데 사실 저는 너무 좀 사실 두려워요. 왜냐면 언론의 관심, 팬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그 재판이 사실 왜곡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네들은 기득권이고 NHN이 연루가 돼 있고 NHN이 비리의 시작점인 게임사 YG캣을 인수한 회사기 때문에 그 비리의 온상인 YG캣은 곧 거대 조직, 거대 기업 NHN의 자회사거든요. NHN 거예요. 그런 YG캣이라는 그 게임 개발사의 그 남 대표가 지금도 선수협에 어떤 작업을 하려고 자기의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회 지원을 했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은 팬들과 스포츠계, 게임계, 야구인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너무 좀 불안해요. 새집 청구가 들어섰어도 어떤 협상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물론이죠.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NHN과는 지금 선수협은 5년의 계약이 유효해요. 하지만 그 계약은 적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약이 됐고 단 2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탄핵하고자 하는 게 선수협의 입장이고 일부와 연대에서도 그걸 탄핵하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방해, 음해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팬들과 언론과 우리 야구 선후배들이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재판의 증인은 그 권시영이라는 사람이 선수협 자회사라고 만들어 놓은 자신이 차려놓은 회사 INP라는 회사의 대표 조상기 대표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과연 INP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구조로 선수협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게임사들과의 관계는 계약은 또 돈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오늘 그 사람의 입으로 좀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법원에 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김 박사랑 박 기자는 뭐 수차례 갔다 왔고 지 선생님은 법원 가는 거 싫어하죠? 선수협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일단 아니 관심이 많아지셨어. 그 느껴져요. 사실 처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아지신 건 사실이에요. 선수협 뉴스 4번째 박 기자가 소개합니다. 4번째 줄 수 있어요? 적어봐요. 아니 기자가 하는 일이 없다니까. 4번째 아니 있어요. 기자면 뭐 매주 월요일 화요일 선수협에 전화 걸어서 뭐 동정도 뭐 자료도 받고. 알았어요.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어요? 설명해주세요. 서울 마포로 이전했습니다. 예. 그걸 정상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프로야구 선수협 사무실이 분당에서 서울 마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사유는 선수협 정관에 선수협의 사무실은 맞나 사무실? 선수협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졸리긴 2시간 반 전부터 졸렸어요. 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럼 이 시간에 안 졸려? 사람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4시인데 안 자? 알았어요. 출근들 안 해요? 돌돌 말하고. 이해해요. 내가 아기곰이야? 이거 말아서 때리려고? 자, 선수협 뉴스 4번째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실이 경기도 분당에 있다가 마포로 이전했다는 뉴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아주 손쉬운 뉴스를 우리 박 기자가 소개를 했네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분당에 있던 거 자체가 진짜 사실 코미디였잖아요. 네. 네. 정관에 그게 서울에 있게 돼 있다는데 그동안 분당에서. 그게 사실 네. 자기 신분처럼 네. NHN이랑 바꿨다고. 그러니까요. 분당에서 다 해먹겠다라는 거였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당으로 정말 옮길 거였으면은 그 정관 그 한 줄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바꾸고 옮겨놨다가 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 선수협 뉴스 5번째는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현재윤, 이해천, 박명환. 이제 전주련도 갔다 왔고 담당 검사도 이제 그 인사이동이 끝나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고 왜 그네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박충식, 박재홍, 강병규를 매도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조만간에 아까 손민환 전 선수협회장 900만 원 차용금 선수협회 상환했다고 칭찬을 했지만 또 안 좋은 소식은 곧 손민환 전 선수는 선수협이 고발한 내용 때문에 이제 검찰이 또 조사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박진호 기자가 더 많은 뉴스와 준비를 해오기를 아니 왜 맨날 클로징이 내 얘기야? 오늘 오프닝도 내 얘기잖아. 그만큼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거죠. 거죠. 기자니까 진짜. 맥주 사왔잖아. 그래서 뭐 이제 클로징 할 시간인데요. 지금 저도 사실 좀 졸리긴 졸려요. 클로징 할 시간인데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오늘 김 교수는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공식적으로 네. 강성희 의원과 하시는 네 번째 네. 시간이었는데요. 어떨까 싶어요. 선수협 뉴스, 또 프로야구계 한 이슈, 승부 조작, 경기 조작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운 건 다음 5번째 이야기에는 우리 돈 박사 김 교수께서 이제 개강도 했고 본인의 개인 사정상 위험한 초대는 이제 시간이 가능할 때 함께 하는 걸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죠? 네, 네. 저는 사실 선수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선수협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의 권리 문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예능 스포츠 쪽에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전문성이 잘 없어요. 그래서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근데 오셔서 모든 분들은 네. 저를 포함한 3명 중에 돈 박사가 제일 잘 어울려요. 저는 그래요. 전 선수협의회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협의회, 모여서 무슨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 모여서 사과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선수 노조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조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조라는 단어인데 담기가 참 힘든 어떤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선수협의회가 선수들의 중요한 권리다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초대 초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사실은 그 얘기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왔어요. 앞으로도 가끔씩은 이제 법률 관련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목소리만이라도 저 멀리서 이야기하는 나오겠지만 하여튼 위험한 초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자, 우리 김정환 박사는 4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또 자주 또 볼 거예요. 네, 이런 시간이 될 때는. 자, 우리 김 박사를 대신해서 우리 위험한 초대 5번째 시간을 함께 할 분은 또 어떤 분인지 기대를 또 해 주십시오. 한 명 오는 거예요? 네? 한 명 오는 거죠? 저의 우상. 예. 저는 그래서 저의 우상. 예. 예. 김 박사의 우상.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김 박사 잘 가시고 네, 수업 잘 하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야, 2분 넘겼네. 지금 어떻게 돼? 지금